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이번 주도 잘 보내셨죠? 이렇게 일요일마다 만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저도 오늘 되게 잘 보냈어요. 뭔가 여러 가지 책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내일이 월요일이 온다는 게 참 슬프긴 한데 그래도 월요일이지만 그래도 재밌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그래요. 그리고 근데요, 또 이렇게 또 재밌게 살아가다가도 문득문득 힘든 순간이 오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쵸? 지금은 아니지만 또 저에게도 언젠가 또 힘든 순간이 찾아오겠죠. 지치고 뭔가 번아웃에 빠진 것 같고 그런 순간이 오지 않으리란 법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순간을 어떻게 잘 헤쳐나가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거든요. 제 얘기를 한번 하자면 제 얘기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어떤 얘기를 한번 하자면 제가 예전에 정말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사람 때문에 힘들고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저에게 던졌던 질문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내 가치관이 너무 단단해져서 그게 하나의 어떤 나의 고집이 된 건 아닐까? 그게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이 과연 그게 정말 나를 이롭게 만드는 걸까? 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이 뭐였냐면 좋은 게 좋은 거지. 둥글게 살자. 긁어부스럼낼 게 뭐 있어. 그냥 잘 넘어갈 건 넘어가고 부드럽게 약간 그런 가치관을 지니고 살았거든요. 지금도 안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때는 굉장히 갈등을 피했어요. 그게 옳다고 믿었고요. 싸우는 건 정말 안 좋은 거고 언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안 좋은 거고 조금은 과도하게 그런 거에 좀 더 많은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저의 인생관이었는데 아마 그런 가치들이 평소엔 저에게 제 삶에 꽤나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치를 그때까지 붙들고 살아왔던 거겠죠. 근데 참 예측 불가하잖아요. 인간관계라는 게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어진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런 가치관이 나를 겨누는 칼이 되더라고요. 뭐 좋은 가치관, 안 좋은 가치관을 다 떠나서 나를 힘들게 또 괴롭게 만들어요. 저는 갈등을 피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안 되니까요. 삶에서 이런 상황은 정말 비일비재할 겁니다. 그렇죠? 이를테면 좀 나와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사람과 어쩔 수 없이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해야 할 때라든지 10을 달라고 하길래 10을 주었더니 100을 내놓으라고 한다던가 그런 사람을 만난다던가 아니면 아주 그냥 무례한 사람 때문에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힘들 때라든지 근데 그 사람과 매일 봐야 한다거나 뭐 그런 순간들이 그렇겠죠. 근데요, 그때는 참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다, 둥글게 사는 게 좋다 같은 가치들은 정말 이제 철저하게 짓밟힙니다. 기능을 못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피해야 하는 걸까요? 무시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그때 좀 해결책에 대해서 되게 골몰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이 순간들을 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해결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좀 그런 식으로 힘들 때 해결책 삼아 떠올렸었던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질문과 균형이란 단어였죠. 그런 상황에서 좀 덜 지치고 덜 힘들고 번아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괴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생각의 틀에 좀 질문을 던지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치지 않아야 합니다. 쓰러지지 않아야 하고 나를 내가 무시하면 안 돼요. 번아웃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부족하다고 느끼지 말아야 하고 내가 무가치하다고 느끼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삶의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지치게 하는 것들을 만나는 순간에는 반드시 이런 류의 질문을 꼭 해야 합니다. 나는 어떠한 가치관을, 어떤 생각을 무조건적으로 신봉하고 있진 않은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그리해야 한다고,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고 있진 않은가? 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이런 질문들이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게 만들 거예요. 어쩌면 그 질문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좀 올바른 것이다 라고 믿어왔던 한쪽 방향의 가치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그 세상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많은 돌발적인 상황들에서 조금은 유연하게 기능할 수 있는 균형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택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놀이터에 있는 시소 있죠. 우리가 그 시소에 올라타 있으면 어쨌든 외력에 의해 올려지거나 내려지잖아요. 우리가 시소를 타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 시소를 내려서 그 시소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바라보면 영향을 받지는 않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이 시소에서 내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나의 생각의 틀에, 사고의 틀에 질문을 던지는 일이 시소에서 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거기에서 내려서 그 시소가 얼마나 기울어져 있음을 바라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그 일이 굉장히 사소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게 다시 힘을 내기 위해서 나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지치지? 왜 이렇게 바쁘지?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들지? 왜 내 주변에는 늘 안 좋은 일만 생기지? 뭐가 이렇게 답답해? 하는 생각 때문에 지치는 일이 많아진다면 지금은 좀 균형이 깨진 상태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시소에서 내려서 시소가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를 바라보는 일, 그 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옛날에 추구했던 둥글게 사는 것, 좋은 게 좋은 거 같은 갈등을 피하는 가치들, 그런 것들 분명히 좋은 가치일 거예요. 갈등이 없으면 좋죠. 안 만들 수 있으면 좋죠. 하지만 삶이 그렇게 녹록하게 흘러가나요? 대화를 해야 될 필요도 있고 좀 어떨 땐 언쟁을 해야 되는 순간도 필요할지도 몰라요. 저에게 있어서 질문과 균형이라는 단어는요, 조금 요동쳤던 삶을 고요하게 만들어줬던 유용한 도구였습니다. 이제는 좀 피할 수 없는 파도가 저에게 밀려와도 예전보다 빨리 헤엄쳐 나오는 편이에요. 그렇게 사니까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구독자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꺼내왔어요. 그래요, 저도 좀 한 곳이 파거든요. 전 내려놨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땐 또 아닐지도 모르죠. 그대로 고집스럽게 자기의 방식대로 살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의견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제가 가진 고집을 버리니까 조금 딱딱했던 어깨, 이렇게 긴장되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가 많았던 그 저의 어깨는 조금 가벼워진 느낌입니다. 예. 그리고 나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
그래서 좀 이해하기가 힘들고 저 사람은 왜 저런 생각을 하지? 하는 그런 의견조차 어떻게 보면 세상이라는 시소의 한쪽을 담당하는 그래서 균형을 맞춰주는 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요. 살다 보면 내가 지금까지 고수해온 방식만 옳고 그게 전부고 그것만이 나를 지켜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지나보면 아닌 경우가 더 많죠. 한쪽 생각에 치우치는 건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반드시 부작용이 따를 겁니다. 지쳐서 번아웃이 올 수도 있고 또 깊게 거기에 빠져서 나만의 고집이 생겨서 아집 때문에 고통을 맛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좀 기준점을 어떤 극단에 세우지 말고 균형에 좀 잡고 자주자주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내가 좀 치우친 건 아닌가? 뭔가 이상한 데서 답을 찾고 있는 건 아닌가? 하면서 나의 생각의 방향을 점검해보는 그런 습관을 좀 기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그러고 싶어요. 제가 그러지 못해서 그러려고 노력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하나씩 하나씩 삶의 많은 부분에서 적절하게 균형을 이뤄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되게 말이 길어서 스킵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래도 제 이야기, 부족한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종종 이런 얘기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생각 나누고 그런 어떻게 사는 게 더 잘 사는 삶일까 하는 얘기들 하는 게 참 기뻐요. 오늘 제가 갖고 온 책이 조금 생각하게 만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 책이 좋은 일이 오려고 그러나 보다 라는 박여름 작가님의 에세이인데요. 자신의 어떤 에피소드로 또 진심이 담긴 글로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또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그런 책입니다. 이렇게 에세이라는 형식을 빌려 솔직한 얘기를 꺼내는 작가님들을 보면 참 뭐랄까 늘 구독자님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져요. 저도 에세이집을 하나 냈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솔직하게 썼는데 그런 어떤 마음이 느껴져서랄까 그래서 가족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잔잔하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만 부나 팔렸다고 하니까 벌써 보신 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한 번쯤은 일독을 권해봅니다. 잔잔하게 좀 울림을 주는 에세이라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책의 제목처럼 내일 하루도 여러분들의 하루는 좋은 일이 가득할 겁니다. 저도 응원할게요. 화이팅! 그래요. 잘 자요. 안녕. 사랑은 가까이에 여러 곳에서 소리가 나면 꼭 먼 곳의 소리를 놓치면 안 된다는 강박이 생깁니다. 그래서 먼 곳에 귀를 먼저 기울이게 돼요. 듣고 있어. 조금만 더 크게 이야기해봐 하고요. 늘 하는 실수입니다. 희미한 소리 놓치지 않겠다고 바로 옆에서 나는 목소리를 못 들은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나 봅니다. 내 얘기도 들어줘. 내 사랑도 알아주세요 하는 그 마음에 소리치지만 그 사람이 자꾸 먼 곳을 바라보는 것 같아서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하면서 서러워지나 봅니다. 여름의 절정이네요. 가까이 있는 것들을 잘 듣고 잘 보고
사랑해야겠습니다. 나 아파요. 나 진짜 아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강한 쪽이지 않을까? 내 실수나 실패를 인정하고 드러내는 일은 쉬운 게 아니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자잘한 아픔 정도는 혼자 이겨내다가 너무 크게 다쳤을 땐 늘 이렇게 하고 싶다. 아파요. 나 지금 힘들어요. 위로해줘요. 단 너무 길게는 말고 간단하게. 극복은 나 혼자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 나를 아는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요. 그냥 나름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내 등을 조금 밀어줘요. 그거면 돼요. 만약의 게임. 넌 누가 헤어지자고 하면 잡을 거야? 아니, 왜 잡아? 아무리 좋아해도 참을 거야. 그런 말을 듣고 왜 잡냐? 세상에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중 여고를 나왔다. 남학생이 없는 환경이기도 했고, 그 나이 대 학생들의 관심사 중 가장 큰 건 무조건 이성이었기에 우리의 대화는 늘 그런 식이었다. 어른이 되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은지, 남자친구가 생긴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우면 어떻게 대처할지, 같은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여전히 터무니없는 주제로 만약에 게임을 하는 습관은 아마도 이때 만들어졌겠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 둘은 저 말을 못 지켰다. 사랑은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니까. 그 애도 나도 사랑했던 사람이 떠날 때마다 잡았다. 사랑받지 못할 때마다 서로에게 전화를 걸었다. 바로 돌아서기는 무슨. 어떻게 해야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 가장 효과적으로 그 사람을 잡을 방법에 대한 얘기나 했다. 그러다가 정말 혼자 된 날엔 같이 울었고, 사랑 참 생각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며 헛웃음을 쳤다. 진정되고 나면 서로를 보며 멋쩍은 듯 웃었고, 너무 오래 쳐다본 탓에 슬퍼졌다며 또 엉엉 울었다. 그렇게 각자의 몇 번의 연애를 지켜봐왔다. 상상만으로도 싫었던 것들을 사랑해서 용서했다. 만나던 사람이 좋다는 이유로 연고도 없는 타지살이를 열심히 했지만 그게 살면서 가장 외로운 기억이 되었을 때 후회한다며 애쓰는 그를 용서했다. 나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불필요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 어떤 사람이 미워졌을 때도 정말 나쁜 의도의 속임수는 없었기에 용서했다. 그저 친구라 말하며 시간을 보내던 사람이 사실 그의 전 여자친구라는 걸 알았을 때 무너질 듯 울며 참는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서 용서했었다. 친구와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사랑해서 그랬으니까. 그 일이 눈앞에 벌어졌을 때, 그때 사랑만으로는 지키기 힘든 관계가 되었음을 알았지만 알면서도 용서한 건 사랑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그래도 시작되었으니 끝까지 사랑해보고 싶어서.
당신이 그걸 저버렸으니 결말을 내가 알지만 내 마음이 다할 때까지 용서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별을 유예하는 것뿐이다. 헤어지자는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은 모두 기회를 달라 말했고 나는 돌아갔다. 하지만 사랑을 몇 번 해봤다면 모를 사람은 없지. 이미 한 번 문제가 생긴 관계는 구멍이 난 풍선에 바람을 부는 꼴이라 언젠가 지쳐서 다시 끝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미웠다. 난 그 풍선을 세상에서 가장 크고 예쁘게 불고 싶었는데 나는 앞으로도 자주 눈을 감을 것 같다. 정말 싫지만 한 번에 돌아서는 건 못하겠다. 사랑해서 용서도 해봤으니 분명 필요한 경험을 한 거겠지. 싫어하던 것도 인내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이지 내가 틀린 게 절대 아니다. 어쩌면 나의 용서란 건 사랑이라는 경기에서의 마지막 전력 질주이겠다. 하지만 바라건대 사랑해서 용서할 일은 다시 없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고 견뎌야 하는 일도 만들고 싶지 않다. 위기를 극복하는 연애도 물론 멋있지만 애써서 이겨낼 위기 따윈 내 사랑이 없었으면 좋겠다. 사랑으로 내가 가진 고집을 다 버릴 수 있지만 그게 이런 건 아니기를. 나와 닮은 사람을 만나 순수한 사랑만으로 잘 굴러가는 눈앞의 풍경을 보며 대화하고 싶다. 잊힌 것들. 한두 살 더 나이를 먹었다고 요즘은 지나간 시절이 자주 떠오른다. 예전에는 과거에 아쉬움이 많은 사람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래서 겪기 전에 다 안다는 듯 말하는 건 참 위험하다. 밤에 자려고 누우면 한동안 잊고 살던 사람들의 얼굴이 지나간다. 그리운 걸까? 사실은 보고 싶으면서 외면하게 되는 걸까? 나도 모르게 버리지 못하고 꼭꼭 숨겨둔 걸까? 혹시나 내가 좋은 어른이 되었을 때 그때 다시 올라오라고 손에 힘을 약간 빼고 눌러 담은 그런 기억인 걸까? 그중 몇 명은 사무칠 정도로 그립다. 너무나 미안해서거나 고마워서겠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연락해도 될까? 그때 좋았다고, 행복했다고. 왜 어른들이 술만 마시면 자꾸만 아주 옛날에 멀어진 사람과의 일 얘기를 그걸 하는지 이제 알 것 같다. 그 어떤 말보다 지하철 플랫폼에서 술안을 피우는 아저씨의 영상이 추천 게시글에 떴다. 경찰관 2명이 옆에부터 아저씨를 말렸고 다른 사람들은 촬영하느라 바빴다. 무슨 상황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잠시 후 한 남성이 나타나더니 아저씨의 양어깨를 잡았다. 그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는 건가 싶었는데 갑자기 그를 가만히 앉는 거다. 경찰관은 손을 뗐고 그분은 아저씨의 등을 토닥여준다.
몸짓이 차분해지더니 가만히 안기는 아저씨. 플랫폼의 분위기가 숙연해진다.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니 이런 영상을 보고도 무슨 민폐냐 하는 댓글이 달릴 거라 예상했다. 그러나 그 아저씨를 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예상 밖의 광경이었다. 사람들도 안 거다. 아저씨의 한탄에는 욕이 섞인 것도 아니었고 언성을 높이면서도 존대를 잃지 않으셨으니까. 그날의 상황은 아저씨를 잘 모르는 우리가 보아도 이런 모습이 저 사람 인생에서 아주 드물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으니까. 나 도와주세요. 나 좀 위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달까.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 참 많아진 세상이다. 그 덕에 로봇이 커피를 만들어 건네고 종업원 대신 기계가 다가와서 파스타를 서빙한다. 내가 사는 동네에는 로봇이 닭을 맛있게 튀기는 치킨집도 있고 사진 몇 장을 첨부한 후 1시간 기다리면 AI로 만든 나의 예쁜 프로필 사진이 나오는 앱도 유행이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더 귀하게 느껴졌다. 따뜻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나를 위해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남에게 쓰는 거니까. 생각으로 쉽지 않지만 정말 그 사람에게 다가가 포옹하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힘들다며 소리치며 우는 일. 나에게는 아마 당분간 없을 사건이라 생각하겠지만 그런 건 아무도 모른다.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자신도 모르던 모습을 보일 만큼 울분 터지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아무리 화내는 게 서툰 사람이라도 사는 게 버거우니 도와달라고 어디 말할 데가 없어 이런다고. 그런 사람의 실수라면 한 번은 뜨겁게 안아주고 싶다. 한 번의 포옹이 최고의 처방일 때가 있다. 긴 말 필요 없이 응원해요 라는 이 4글자를 듣는 것만으로도 힘들었던 모든 날을 위로받는 기분이 드는 순간이다. 그런 것만으로 다시 살아갈 의지를 얻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큰 아픔이 있는 건가 싶어 슬프기도 하다. 아저씨는 집으로 잘 돌아가셨을까? 그때 아저씨를 울게 만든 그 일은 잘 해결되었을까? 그날 따뜻한 포옹을 건넨 그 남성분은 여전히 따뜻하실까? 오늘을 행복하게 보내셨을까? 그 장면을 지켜본 사람 중 누군가는 그 기억에 좋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제는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 껴안아줄 용기가 생기지 않았을까? 모두 잘 지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골랐어요. 살면서 받은 선물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심지가 탈 때 타닥타닥 소리가 나는 캔들이다. 고등학교에 다닐 때 방송부 후배들이 돈을 모아서 해준 선물인데 함께 건네받은 편지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언니,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어떤 선물을 드릴지 고민하다가 이걸 찾았는데요. 불을 붙이면 장작이 타는 소리가 난대요.
가만히 듣고 있으면 안정이 된다고 해서 준비했어요. 아프지 마세요. 저희는 언니가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언니는 잘하실 거예요. 그날 이후로 내 방에는 늘 그 캔들이 있었다. 다 다르면 새로 사고, 그것까지 다 다르면 또 샀다. 너무 힘든 날엔 장작 타는 소리를 들으며 울었다. 타고 있지 않을 때도 좋았다. 그냥 내 머리맡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다. 말이 될까 싶지만. 어른이 되면서 가끔은 비싼 목걸이, 지갑 같은 걸 선물로 받게 돼도, 또 돈과 맞바꿀 수 없는 어떤 선물을 받은 뒤에도 그 나무심지 캔들은 내가 받은 좋은 선물 순위에서 늘 위쪽에 있었다. 아주 만약에 그 캔들을 스스로 알게 되어 쓰기 시작했다면, 그랬다면 지금 이만큼 의미 있는 물건이 될 수 있었을까? 이 선물이 나에게 소중한 건 이게 정말 특별한 심지를 가진 초이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그 애들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 그걸 골랐을 게 보여서다. 내가 울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소중한 마음이 전달되어서다. 그날 이후 누군가 어떤 선물이 받고 싶은지를 물으면 나를 잘 보고 선물하고 싶은 걸 고민해달라고, 그거면 좋겠다고, 벌써부터 기쁘다고 대답하는 버릇이 생겼다. 그런 마음을 다시 우연히 건네받고 싶어서. 그런 선물을 준 사람이라면 평생 곁에 두고 싶을 것 같아서. 또 좋아하는 사람에겐 꼭 우드심지 캔들을 선물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덧붙인다.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난 꼭 그게 사랑인 것 같았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선물을 고를 땐 꼭 이게 떠오른다고. 잘 자라는 말쯤 매일 해줄 수도 있지만 그건 가끔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 얘를 대신 보내주겠다고. 잘 자라고, 좋은 꿈 꾸라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나무심지로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 회복 탄력성. 하염없이 우울함에 빠져들었던 20대 초반이 생각난다. 누구든 붙잡고 내 얘기를 해댔던 때. 오늘 처음 본 저 언니는 내 비밀을 지켜주지 않을 텐데, 그때 난 그걸 몰라서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라면 꼭 내 편인 것 같아. 이래서 힘들었어요. 저래서 아팠어요. 약점이 된다는 것도 모르고 토해내던 때가 있었다. 21살 때 쓰다만 일기장을 열었다가 10분도 보지 못하고 닫았다. 세상 아픔은 자기 혼자 다 지내 같아서. 시간이 지나 잊고 살았지만 그때 일기장을 다 채우지 않고 옷장에 박아둔 이유도 그거였다. 어느 순간부터 과도한 자기 연민에 빠졌다 생각이 들었다. 아픈 구석들이 서서히 아물던 내가 지난날의 글을 보니 어쩐지 조금 과한 것만 같은 거다. 그때 알았다. 내가 이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를 떠났던 거구나. 나라도 버거워서 그러고 싶겠다. 모든 시련 다 맞은 사람처럼 우울한 게 싫어졌다. 매일 죽을 것 같다는 소리만 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일은 없으니까. 남이 걱정은 해줄 수 있어도 해결해 줄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는 우울함. 그걸 남에게 옮기지 않고 이겨낼 순 없을까? 나만의 방법이 생겼다. 힘든 일이 생겼는데 그게 혼자 버티기엔 조금 버거운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친구를 불러 고민을 털어놓는다. 얘기하다 눈물이 나기도 하겠지만 최대한 참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한다. 그러면 친구들은 나를 걱정하고 되레 화까지 내준다. 그러면 그때 다시 나의 대답은 음, 지금 너무 힘들다. 근데 조금만 기다려줘. 이겨낼 거야. 나잖아. 오늘 재밌게 너랑 놀고 며칠 연락이 안 될지도 모르지만 완전 환하게 웃으면서 돌아올게. 예전이라면 너 혼자 올 게 뻔히 아는데 어떻게 혼자 두냐며 나를 쫓아올 아이들이지만 요즘엔 이런 나를 보고 가만히 웃는다. 알아서 잘할 걸 안다며. 이번에도 너답다며. 대신 너무 아프면 말하라는 틈새 걱정을 한다. 그렇게 내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돌아가면 마중 나와 있는 아이들. 안아줘라고 말하면 웃으며 안아주는 친구들. 힘들었지? 하며 토닥여주는 사람들. 100가지도 넘는 방법을 써본 것 같지만 아픔을 피할 수는 없었다. 게다가 눈물이 많은 난 그런 것도 못한다. 그럴 때마다 최선을 다해 아파하면서 미친 듯이 방법을 찾았다. 잘 아플 방법. 아픔에 흠뻑 젖으면서도 사람들을 떠나보내지 않는 법. 적당한 거리에서 날 걱정하고 사랑하게 하는 법. 그 사랑 속에 홀로 성장하는 법. 앞으로도 살다 무너질 날이 오겠지만 그때마다 주저앉아 버리기에 나는 너무 예쁘다. 또 나아갈래. 이겨내면 짠 하고 등장할게. 사랑의 힘. 성격이 원체 급해 뛰어가듯 걸을 줄만 알았던 한 사람은 사랑하는 이를 만나 좁은 보폭에 맞춰 걸을 줄 알게 됩니다. 아침잠이 많던 어떤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에게 잘 잤나는 인사가 하고 싶어 새벽부터 일어나고요. 투정이 많고 고집이 셌던 어떤 여자는 오늘부터 한 사람의 인생을 이해하고 사랑해보려고 애쓰기 시작합니다. 미운 점을 덜어내고 좋은 부분을 더해가는 거.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삶을 배우려 애쓰는 거. 나는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한 사람을 더 잘 살고 싶게 합니다. 사랑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도 좋은. 만나는 사람만 만나다 보니까 지금까지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중고등학생 때 친구는 5명 정도밖에 안 된다. 넓게 에너지를 쓰는 일이 맞지 않기도 하고 어제 본 사람을 오늘도 보는 게 좋아서. 하지만 예외적으로 몇 년째 만남 없이도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는 친구들이 몇 있다. 친구의 생일 소식에 짧은 카톡을 보냈다. 야, 생일 축하해. 그저 대여섯 글자짜리 축하해도 그 애는 나를 반가워했다. 간단한 안부를 주고받는 우리 말투는 매일 카톡하는 사이처럼 편안했다.
애쓰지 않은 말투에도 편안한 반응이 오니 좋았다. 바로 다음 날 갑작스레 본가에 내려갈 일이 생겼다.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싶어 고민하던 참에 그 친구 생각이 났다. 오늘 뭐 하냐고 문자를 보내니 바로 만나자는 답장이 온다. 함께 일하다 저녁을 먹기로 약속을 잡았고 친구가 우리 동네로 와주었다. 카페에 들어와 음료를 기다리는 동안 얘기를 나누는데 전혀 어색하지가 않았다. 야, 너랑 나랑 성인 되고 처음 보는데 왜 안 어색하냐? 먼저 그런 말을 건넨 건 친구였다. 나도 마침 딱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전하자 그 애도 웃는다. 한참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또 아무렇지 않게 각자 할 일을 하고 나와서 밥을 먹으며 다시 긴 얘기를 나눴다. 그 시간이 너무나 좋아서 참지 못하고 헤어지기 전에 내일도 같이 공부하자고 말했다. 가끔씩 3번 정도를 만나보아도 함께 있으면 어색한 사람이 있다.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저 사람 지금 이 자리가 불편하다 느끼지는 않을지 걱정하느라 참 많은 에너지를 쓴다. 이렇게 몇 년을 보지 않다가 마주 앉아도 매일 본 듯한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다. 그럴 때 감사하다. 시간이 지나도 이 자리에 있어줄 것만 같아서, 가장 편안한 집 같아서. 결이 맞고 오래된 친구는 꼭 어릴 때부터 버리지 못한 내 갈색 곰돌이 인형 같다. 눈을 감았다 뜨면 우리 함께 수다를 떨기 바빴던 1학년 9반 교실일 것만 같은 느낌. 촌스럽다며 싫어했던 남색 그 교복을 입고 있을 것만 같은 느낌.